수많은 인파가 좁은 내리막길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자 내려가라고 외칩니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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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며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이 겨우 3.2m인 내리막 골목에서 잇따라 사람들이 넘어지며 겹겹이 깔려버린 겁니다. 골목이 좁은데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체중이 갑자기 실리기 시작했어요. 확 밀치니까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깔려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이로부터 채 1시간도 안 돼 80건 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땀을 계속 흘리면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좁은 골목이어가지고 사람들 다 벽 타고 올라가 있고 그랬거든요. 살려고.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53명, 부상자 수는 103명으로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25명으로 집계됐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우즈벡, 노르웨이 등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넘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이태원 거리. 흥겨운 헬로윈 축제가 악몽으로 바뀐 건 어젯밤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태원동 옆 골목에 10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겁니다. 119 구급대가 4분 만에 이태원에 도착했지만 밀려드는 인파에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사람이 깔렸다, 숨을 못 쉰다는 신고 전화만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0시 43분 용산구 관내 전 대원 출동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심정지 환자가 3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현장에서 소방,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말고 좀 도와주세요. 첫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11시 13분.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서울 시내 전 구급대원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병원 의료 인력까지 출동을 요청했지만 비좁은 도로의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소방당국은 최고 대응 수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물론 충청과 강원에서도 구급차가 급파되고 병원 이송 도중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필사의 구조 노력이 이어졌지만 자정이 지나서도 심정지 환자 다수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상황.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현장이 수습됐지만 일부 희생자 시신은 영안실이 아닌 실내체육관 등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사망자 120명 중 병원 이송 74명, 현장 안치 46명이 있는데 이 중 현장 안치 46명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안치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 접수는 새벽 4시 반쯤이 돼서야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인 밤 10시 20분 상황입니다. 영상 전문가와 함께 3차원으로 재구성해 분석해봤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좁은 공간에 무려 16명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명으로 판단되고 그 밖의 지역에도 1제곱미터당 10명에서 15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키가 165cm라고 가정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해보면 1제곱미터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최대치는 15명. 발과 발이 뒤엉키고 빈틈없이 몸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압착이 돼서 이렇게 낑겨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세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자세가 휘어져서 밀착돼서 거의 부둥켜 안을 정도? 사람은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골목을 지날 때 다른 사람들을 피해 길을 만듭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발생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정체가 생기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내 다시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 길을 찾는 본능도 개인 판단도 소용이 없어지며 뒤엉키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를 살펴보면 제곱미터당 6명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밀집도가 6명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의 한쪽 도로 입구의 폭은 5.5m였는데 사고가 집중된 지점의 폭은 3.2m로 좁아져 밀집 현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골목길로 인파는 몰려들고 경찰의 분산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라 위험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어젯밤 이태원 해밀턴 호텔역 좁은 골목길, 사람들 머리만 빼곡히 보입니다. 꽉 낀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고는 폭도 좁고 아래로 경사진 호텔역 골목길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층층이 쌓인 사람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고 구조대원이 아래쪽에 깔린 사람을 꺼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10여 명이 깔렸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구조당국이 비상대응 단계로 전환하기까지 이러한 상황이 30여 분 이상 지속된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 뒤엉켜서 다 막 치부돼 있었어요. 그냥 다 서로 막 밀고 서로 막 깔려있고. 사고 당시 골목길 바닥에 술 같은 액체류가 뿌려진 상태로 길이 매우 미끄러웠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항상 요즘 침하고는 물하고 이런 게 벌어져 있어서 담배꽁초도 다 벌어져 있으니까 미끄럽죠. 아비규환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들로 주변 도로는 응급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필사의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많은 시민들도 현장에서 손을 보탰습니다. 소방관들이 댕기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심폐소생술 이러기 하는 겁니다. 하는 건가 봐요. 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인 최대 5분 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엔 구조자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인파가 몰린 이태원, 골목까지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몰린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명은 사진 찍겠다, 한 명은 뭐 이렇게 해서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다 보니까는 뒤에서는 왜 안 가냐 이렇게 밀기 시작한 거예요. 두세 열들은 올라가고 두세 열들은 내려가고 콩나물 시루에 진짜 콩나물들이 빽빽하게 이 정도 계속 압박으로 되다가는 숨도 못 쉬겠고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112에 전화를 했을 때 돌아오신 답변이 이미 이태원에는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옆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심각한 상황, 누군가 밀치고 넘어지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밀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오르막길 올라오던 사람들도 다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싹 다 낑겨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누워서 깔려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앉아서 깔려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벽에 완전히 깔려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한 3, 40분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빼가지고 쏟아지는 인파에 구조를 위한 접근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급대원들은 들어오시지만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못 오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다리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 통제가 전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피부가 시퍼렇게 되셔서 일단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10분 이상 계셨었고요. 구조대원 9분이 지나가셨는데 비켜라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경찰이든 누가 왔던 다 이렇게 그냥 할로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고 손이 모자르고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소방관들이 도착해서도 손이 모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직장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있으니까 심폐소생술을 막 했거든요. 어떤 간호사분이 저한테 이 돌아가신 분들은 손을 반드시 모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굳을 수 있다고 손 모아드린 분만 되게 많아요. 젊은 애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하고는 들어왔어요. 또 여인 하나가 맨발로 막 들어왔어요. 맨발로. 그리고 신발 하나 줘서 저 신고 가게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고 나니까 너무 그게 참 잘못됐구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길이 경사가 돼가지고 항상 위험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사고가 나갔구나 하고, 내가 어제 난 다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몰라. SBS 박하정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 사고를 당한 20대의 영정사진이 가족의 손에 들려 운구차로 향합니다.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희생자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는 마지막 배웅을 받습니다. 사흘 꼬박 장례식장을 지킨 직장 동료들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동료였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익된 직원이 참 성실하고 근무도 잘하고 너무 아끼는 직원이었는데 3년 전 인천으로 취업해 타향살이를 해온 딸. 차가운 죽음으로 고향 목포로 돌아온 딸을 보내야 하는 부모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오열을 터뜨립니다. 기대감에 이태원으로 향한다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원래 목포 사람이야. 이제 이태원 할로윈 드디어 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태원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안전 관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이거는 인지잖아요, 그냥.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20대. 장례를 마치고 발인에 나서는 길마다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줬던 둘째 딸. 이태원 참사 당일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이태원에 갔던 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갔으니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근데 전화 안 받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천변이 당일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진동으로 해서 아마 못 듣고 있나 보다. 사고 소식을 접한 부모는 걱정되는 마음에 해밀턴 호텔로 달려갔지만 전화와 메시지에 늘 다정하게 답했던 딸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사고 현장도 실종자 접수처도 오간 부모가 결국 딸을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카카오톡엔 둘째 딸 전화 안 되네. 이태원에 있는지 궁금하다. 아빠 해밀턴 호텔 부근에 있다는 메시지가 읽히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세배하러 오면 큰아빠 나도 좀 컸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기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짓고 있다 했지만 그게 진짜 좋아하는 국가죠. 단기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어도 잘해 아버지 회사에서 무역 업무도 도맡아 했습니다. 자립해 카페를 운영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이태원에 있었던 친구들도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유족들은 오늘 용산경찰서에서 받아온 딸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유족들의 남은 바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 사람이 그냥 특정한 장소에서 그런 불의 사고가 생겼는데 좀 일정한 면적당 일정한 인원이 제도가 좀 보완이 돼서 이런 일에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참사 당일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놀러 간 손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밤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도 안 오니까 실종 신고를 했는가 봐요. 내가 아들한테 전화 받기 전에는 설마 저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도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났어요. 어렸을 때 외국으로 가 중학생 때 한국으로 돌아온 손녀라 얼굴을 자주 보지도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를 떠나보내는 일은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무조건 예뻤죠. 뭐 예쁘고
귀엽고 그랬죠 뭐. 겉으로 요즘은 표현을 더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어제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 이제 나 이제 애로워요 그러더라고 막. 같이 외출했던 딸과 남자친구는 그날 함께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떠나버린 딸을 아버지는 가슴에 묻습니다. 활발했던 딸이 하늘에서도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되찾은 딸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딸의 영정사진 앞에 서툴게 향을 피우는 친구들이 그저 고맙고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 생때 같았던 딸은 내일 발인 뒤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안치될 예정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헬로윈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이태원을 찾은 날, 자매는 생지옥을 봤다고 말합니다. 아수라장에 누워있는 한 사람한테 한 3-4명이 들러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로변은 응급실로 변했고 자매는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한 분이 CPR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저희 언니가 이제 간호사고 저는 간호조무사인데 그래서 저희 할 줄 알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당 30분씩 3시간 반 정도. 여러 명의 노력 끝에 의식이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다른 일반 시민분한테 맡기고 N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간 환자로 판명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놓는 건데 어떤 분은 제가 표시를 했는데도 왜 끝까지 안 살려보고 표시를 하냐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응급조치를 하기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두 자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세동기 횟수나 아니면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우리는 살릴 수 있다고 하고 또 CPR 계속 하시고 스타킹도 이제 다 찢어지고 막 무릎도 까지고 맨날 맨바닥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에 함께 힘을 보태며 밤을 새운 시민들은 위로와 고마움을 서로 나눴습니다. 다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다 그냥 서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참사 당일 밤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던 40대 A씨. 아내는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집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부고를 전해들은 아내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사망 추정 시간은 집을 나서고 1시간쯤 뒤인 지난 29일 밤 10시 15분쯤. 남편 시신은 확인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유실물 센터와 경찰서를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파 속에 휩쓸린 건지 발견된 지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아내는 내일 남편의 발인을 진행합니다. 정부에선 전담 공무원을 둬서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휴대전화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장례를 마치는 대로 직접 사고 현장에 가서 유품을 찾아보려 한다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유족이 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7명입니다. 어제까지 사망자 가운데 68명의 장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이대 목동병원에서 2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2명, 그리고 10대 여성 1명의 발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순천현대병원에 시신이 안치됐던 외국인 2명 중 30대 일본인 여성은 오늘 오전 본국으로 돌아갔고 30대 이란인 남성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어지러이 놓인 가방 123개. 우리 아이 것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던 어머니는 꼭 같은 가방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신발조차 챙기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 떠오르자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용산구 다목적 체육관엔 당시 참담한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아들의 맨발을 보듬어주기 위해 신발을 찾으러 나선 아버지는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애가 지금 압사를 당했는데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그게. 절뚝거리는 다리, 깁스를 한 팔.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생존자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친구 도와주다가 조금 살짝 다쳐가지고 근데 친구도 아파서 검사를 받긴 했는데 일단 큰 문제는 없었어가지고 다행히 괜찮아요. 이태원 좁은 골목에 들어선 지 10분 뒤쯤 순식간에 사고에 휩싸였다는 정모 씨. 손에 쥐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쥐고 있지 못할 만큼 인파 속 압박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잡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놨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진짜 갑자기 진짜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저는 끼자마자 기절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20대 베트남 여성은 급박한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신 없어졌을 때는 제 손 잡은 사람, 올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그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옷 258벌, 신발 256켤레, 가방 123개. 참사 현장에 남겨진 1.5톤의 유실물은 오는 6일까지 용산구 다목적 체육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